잘 안 하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보는데 양봉하는 분들은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사양꿀 뜨는 사람 한 4일이나 5일 만에 한 번씩 사양꿀은 이렇게 훑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 1년에 그 2번 신왕을 바꿔줘요. 왜? 산란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세력이 아주 커져요. 근데 토종뿔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런 거니까 꿀을 한번 빼서 보세요. 아, 역시 세력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소득도 올리고 또 그래야 그 세력이 강하고 그래야 겨울도 날 수 있고 또는 내년 봄에 볼통 그 이 확보도 좋아지는 거예요. 세력을 많이 해서 통수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저기 세력이 약한 것 갖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왕을 교체를 해줘요. 매년. 되게 봄에 이제 많이 그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총정리해보지만 전체 이제 지금까지의 그걸 총정리해보자면은 왜 9월 말에 10월 초에 마지막 채미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 첫째, 앞에서 강조했지만 세력을 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9월 하순에 내부 점검, 먹이나 이 세력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 겨울 예비 점검을 할 수 있고 채밀 횟수를 줄이더라도 즉 상황에 따라 갖고 2번 했던 3번을 했던 채밀을 하고 아니면 대박을 2개를 뺐었던 3개를 뺐었던 이거를 9월 저기에 마지막 뺐을 건가 말 건가 하는 걸 이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9월 하순이냐? 그거는 겨울 먹이 부족한 걸 미리 점검하는 거죠. 미리 해서 대책을 세우고 가는 거고. 그리고 9월 달이 그 10월 달이 되면은 산란율이 떨어져요. 근데 9월 달서부터 겨울벌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력이 약해서 이거 갖고는 이 숫자 갖고는 겨울을 못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사양을 해서라도 꿀 떠는 거 이제 그때는 포기하고 이 겨울벌 이 산란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양을 해서라도 세력 확보를 해야 돼요. 겨울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겨울벌. 여름벌하고 겨울벌하고 차이는 체내의 지방층의 그 차이가 있어요. 겨울벌이 지방층이 더 두꺼워요.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겨울벌, 여름벌 구분 저기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면 5번 보면 시기가 늦으면 겨울벌은 먹이를 잘 빨아가지 않아요. 이때까지 여름벌이 남아 있다면 여름벌은 저기 먹이를 비축해주고 죽을 놈인 걸 본인들이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얘네들도 먹이를 많이 채워주려고 들어. 근데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해야 할 놈들은 일을 잘 안 해요. 벌은 수명은 뭐하고 같아요? 건전지 배터리하고 같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안 해요. 조소도 잘 안 해요. 새로 집을 잘 안 지어요. 그 조소를 하는 그 새로 집을 잘 짓는 저기는 애기벌이거든요. 유봉들이 잘 하는데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 겨울을 나야 돼. 내년 봄까지 살아야 돼 내가. 그래야 후손을 양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을 잘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일은 빨리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온이 내려가면 기계식 채밀이나 이런 게 어려워요. 자동 채밀기나 수동 채밀기 계량형을 지칭하는 거예요. 계량통. 그래서 저기 소총 섭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빠져요. 뿔이 이제 자꾸 소로져 가지고. 그리고 그래야지 9월 말 저기 해야지 이 통수가 많으면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단 그림 보면 좌측에 보면 겨울 먹이를 이렇게 채워줘야 돼. 이렇게 꽉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겨울벌 산란 9월 초서부터 이렇게 9월 저기 하는 거를 겨울벌 산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내년 봄까지 갈 적이거든요. 벌의 수명은 최대 6개월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9월 달에 산란을 하면 9월 말경에 출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1, 2, 3.
3월 달까지 10월 초에 출발한 놈이 내년 3월 달까지는 생존에 남아요. 그럼 우리가 2월 초에 볼을 깨우잖아. 그죠? 손바닥만큼씩 산란을 해서 하면은 그때 가면 세력이 커져요. 겨울볼을 키워놓고, 봄볼을 키워놓고 겨울난 놈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도태대가 죽어나가죠. 그죠? 근데 그 자리를 새로운 볼들이, 새로 태어난 볼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니까 약간의 세력 감퇴는 있을지라도 어쨌든 내년 봄볼이 좋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돼요. 내가 3월 달까지 올해 2022년도에 태어난 벌을 2023년도 3월까지 내가 좀 살아남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역순 계산하면 돼요. 3, 2, 1, 3,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0월적이죠. 그죠? 예. 10월 초에 출방하는 놈들은 내년 3월까지는 생존에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벌 키우는 건 날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짜를 계산해 보는 게. 여왕벌 출방일도 그렇고 일벌 출방저기도 그렇고 숫벌 출방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날짜를 자꾸 계산하세요. 예,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 총정리해서 보다시피 최대한 세력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9월에나 10월 초에 이 채미를 하든가 아니면은 산란을 받든가 겨울 먹이를 주든가 하는 거는 9월하고 10월 달에 모든 거 결정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세력을 지키는 거, 내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채미를 해낼 건가 아니면 그거를 세력을 이 산란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내년 봄벌까지 많이 가게 할 건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서 요런 부분들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휴대폰에 이런 거 캡처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번 이렇게 저기를 해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예. 요게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걸 좀 해본 거죠. 그죠? 예.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 이제 요렇게 세 칸 나무 저기 있던 거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겨울 먹이장 주는 거죠. 그리고 월동 포장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4월 달에 한약벌 분봉 또 세력 키워나가고 또 반복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토종꿀은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색깔이 있어요. 토종벌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상단 가운데 그림 보면 약간 거품기가 있는 것 같죠. 그죠? 토종꿀의 특징이에요. 왜? 감로가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토종꿀은. 그래서 향도 독특하고 맛도 저거하고 색깔도 좀 독특해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이상 마지막 정리 제가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 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하고자 해요. 꿀을 몰라서 꿀을 못 파는 경우가 참 많고 소비자가 질문하는 거를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다 가짜다. 토종꿀이 맞냐 아니냐. 이건 양봉꿀이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맛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거를. 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는데 요걸 이제 저기 동영상으로 해서 제가 좀 오늘 같이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